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소연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북한이 아주 이상한 짓을 했더라고요. 북한 군인을 러시아로 파견을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파견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 지금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아주 전문적으로 모셔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저는 전 북한 외교관이고요.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으로 또 민주통통창론위원 남북한화재단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5월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현재는 사단법인 숭의 동지회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진 씨는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다. 생방송에서도 봤고 그렇죠. 최근에 김정은의 경호부대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소개만 나왔는데 저는 너무 위대하신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왜 이러십니까? 저도 그래요. 그 뭐야, 살면서 북한에서 살든 대한민국에서 살든 외교관 출신을 처음 이렇게 옆자리에 모시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토크를 하니까 정말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가찬의 말씀이고요. 저도 꼭 같은 탈북민이고요. 오늘 우리 이소연 대표님이 또 김강진 대표님이 저를 이 프로그램에 초청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최근에 와세다 대학 국제학부의 초빙 교수로 갔다 온 이후부터 공개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몇 곳 이제 그 유튜브들에도 제가 출연했지만 오늘 우리 이제 이소연 대표님의 유튜브에 이제 출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소연 대표님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더 많이 발전해서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잘 알리는, 있는 그대로 잘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러시네. 근데 저는 평양이 아니고 지방에 살다 보니 함경북도 해령에 살다 보니까 외교관은 평양에 사는 사람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왠지 태어난 줄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죠? 그래도 어떻게 꿈이라도 꿨는데 저는 꿈도 못 꿨어요. 혹시 이 사장님 뭐 백두산술기입니까? 아니면 뭐 전쟁 때 무슨 친위중대 무슨 아버지가 무슨 백이 있었는지 그것 좀 제일 알고 싶은데요.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평양외고대학 같은 데, 김일성종합대학 같은 데, 이런 데서 국제관계대학, 평양국제관계대학 이런 데서 이제 외교관들을 많이 양성합니다. 네. 저도 고향이 함경북도 정성군입니다. 제 고향 옆이네요. 우리 집 옆에. 삼봉리, 네. 삼봉노동사구로 됐는데, 여기서 제가 유치원 다니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 그때 철도성이셨는데, 길주에 가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평양에 아버지가 이제 노동당 조직 지도부를 이제 올라오면서 따라 올라와서 초등학교 때 평양에 올라와서 평양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동방부터 이제 평양외고대학에 모집돼 갑니다. 예. 항일무장 투쟁 시기 유자녀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죽은 인민군 장성, 이런 그 유자녀들을 다 모집해서 여기서 국가가 키워가지고 정치외교관, 군사외교관, 당외교관으로 키우라는 김일성의 지시가 있어서 이게 60년대 중반에 생겨난 평양외고학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5년제 또 갑니다. 그럼 11년 동안 여기를 졸업해야 그 다음에 당종 기관들의 군 기관들의 이제 사업 분야에 이제 외교관으로 파견돼 가는데, 때는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90년대 고난 행군 시기부터는 당종군 백두산 줄기나 6.25 줄기보다도 돈 있는 사람들,
아하. 예, 돈주들. 아. 시장이 확대되면서 네. 돈이 모든 걸 이제 그 결정하고 네. 매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거의 7, 80%는 돈으로 여기 다 돈 주고 사고 매수해서 아. 매물 주고 해서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가고 물론 간부 자식들도 가겠지만 이런 그 양성 과정을 통해서 외교관들로 자라나는데 철저하게 국가가 돈을 들여서 어려서부터 육성한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대체 보면은 이런 그 사상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그 실무 외국어 어학 능력이라든가 예.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빨치산 뿌리, 6.25 뿌리가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이 3대 됐으니까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는 모집합니다. 네, 맞아요. 전국적으로 예. 그 평양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집에서 달러를 누가 더 많이 바치고 지방에서도 누가 더 실력을 어중간히 갖추는가에 따라 예. 이자처럼 외교관으로 이제 외교부에서도 저희 때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북한의 대사관이 한 120개, 세계에 다 뻗어나가셨는데 태영호 그 의원이 전 의원이 올 때만 해도 태영호 전 의원이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냥 네. 외고대학부터 외교부터 같이 있었는데 최근에 리일규 참사는 네. 또 제 한 10년 후배고 지금 외교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1아들명이 왔습니다. 아직 공개 안 된 외교관이 또 3명, 4명 더 있습니다. 예. 조만간에 이제 사회에 이제 공개되겠지만 이런 그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랑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평양외고대학을 나오고 또 이들이 지금 다 우리 탈북을 지금 결심하는데 앞으로도 보면은 예, 이 북한 엘리트들 해외에 있는 공간들에서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 엘리트들이 많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졌고 왜냐하면 북한 내부 정세가 너무 지금 위급하고 우리가 그렇죠. 남한에서는 다 피부로 못 느끼지만 북한 내부 지금 정세는 상당히 지금 90년대 고난행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런 그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외교관들과 일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북한 내부도 우리 외교부도 그렇고 북한 전역으로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걸 통제하기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좀 이따 그 말씀도 좀 나누자고 하는데 적대적 두 국가론 이 문제도 왜 갑자기 나오게 되냐면 그만큼 북한 사회가 전체 2,500만 인구에서 꼭대기 20% 정도의 권력층이 영어로 말하면 룰링 클래스. 이 룰링 클래스 하면 우리가 이제 간부층. 네. 네. 이 계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밑으로 90년대 변화가. 권한의 행군 네. 시기부터는 밑으로 인민들이 이미 다 이 알고. 반기를 들고 올라오고 지금核전쟁이나 일어나라 하는 그 정도로 통일을 엄청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이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진 겁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이 권력층 완전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위에서 붕괴되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서 지금 두 개 국가론을 내오고 적대 국가론을 내오고 어제 보도에 따르면 벌써 우리 저 DMZ에 있는 북측에 있는 철길 다리를 다 뜯어냈더라고요. TV에 영상이 나오는데 이미 벌써 그 문재인 정권 때 연결했던 그거를 싹 다 지금 드러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을 성세로 만든다. 외화 완전 차단시켜 놓고 이 철장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더욱 이제 착취하고 통제하고 철장하는 감옥으로 만들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70년대, 80년대 그때는 혁명성, 계급성을 따지던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 외교관님은 돈이 이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학급에 반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체제라는 것이 가장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돈이 우선이다 보니 우리가 오늘 모여 앉은 가장 큰 본질, 러시아 파병도 돈 때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네. 그 외국어 학원 때 제가 돈으로 다 된 건 아니고 실력은 실력도 조금 있었겠죠. 조금 있었어야 예. 농담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돈만농주의가 어떻게 돼서 북한에 시작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이미 고난의 행군 시기 전인
80년도에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달러라는 외화 상승이 외화. 나왔습니다. 예. 다른데 언제나 80년대 초반부터예요. 예. 그때 제가 79년도부터 아프리카 유학을 갔다가 예. 83년도에 북한에 이제 귀국했는데 4년 유학하고 그때 들어올 때 우리가 달러 상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국가가 이걸 어떻게 통제했냐면 예. 달러 상점이라는 거를 외교단 그 이런 지구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고 출입하는 거를 증명서 보고 출입시켰어요. 상점에다가. 아니 상점에 들어가 내가 물건 사는데도 출입증 있어야 돼요? 보연이 서가지고 외교부 출입증 증명서 있냐? 아니면 해외 갔다 온 그 여권이라도 보여주고 하는데 어머. 그때는 현금을 직접 못 쓰고 예. 바꾼 돈표라는 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현금에다 이제 도장 뚝 찍어가지고 이제 빨갛게. 바꾼 돈표를 표.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아. 지금 다시 또 그런 방법을 내온대요. 달러 통제 못 해가지고. 그러면 사이주 나라 돈은 전환성 외화라고 해가지고 빨간 돈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종이장에다 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바꾼 돈이라고 써요. 예, 바꾼 돈. 전환성 외화가 달러 같은 걸 포론 돈표를 만들고, 이거를 문수 외교단 촌 있는 문수 지역에다 하나 만들고, 지금 그 창강원 네. 앞에다가 대성상점 같이 하나 만들고, 네. 문수거리에다 세 거대 만들어 놓고 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위원들이 그거 보고 드나들었어요. 신분을. 이야. 한 10년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달러 상점에 들어도 못 가는 못 들어가죠. 갔는데 9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과 전인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충성의 외화거래 운동을 더 심화하면서 각 단체 기관들에서 예. 충성의 작업 마련을 하자니까 저마다 특수기관들이 예.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물품을 들여다가 달러 상점을 여기저기 만들고 호텔에 막 그 상점 내오고 확보대 만들다 나니까 예. 통제 못하고 누구나 다 들어가게 하고 바꾼 도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직접 달러를 쓰게 되고 달러뿐만 아니라 전환성 외화는 다 쓰게 돼요. 네. 엔이나 에나, 위아나. 위안나 예. 그다음에 마르크 예. 최근엔 EU EU. 그저 돈까지 다 쓰는데 유로. 그 유로화를 쓰는데 이거는 공식 환율에서 쓰다 나니까 예.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예. 야매 시장에서 이제 우리 농민 시장이나 남해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장마당에서 돈주들이 많이 생기고 돈 많이 생긴 사람들이 예. 이 비환율로 이거를 바꿔줬죠. 바꿔주는 거예요. 예. 공식 환율로 한 달러에 실례를 들면 1,000원이라면 어. 농민 시장에서는 10,000원을 바꿔주니까 예. 이게 그 다음엔 주민들 속으로 달러가 막 퍼져 들어가고 국가의 통제가 안 되고. 예. 저마다 이제 달러 상점에 우리 저 북한 일반 인민들도 장사하는 사람들 다 드나들면서 그때 이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다. 네. 근데 그게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억 2억 달러 되는데 그 돈으로서 우리 많은 통치 자금이 거기 들어갔고 네. 해외에서 들어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또 외화벌이 앞으로 이제 시간 있을 때 제가 해외에서 어떻게 불법 외화벌이를 당이 정권이 국가가 이름을 내걸고. 이름을 내걸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 마약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조화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술, 담배, 뭐 각종 이런 것들 어떤 무기 예. 어떻게 된가 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게 다 차단되다 나니까 제재로 네. 핵무력을 강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니까 대북 제재가 들어간 지 지금 10년 이상이 훨씬 지나지 않았어요? 네. 이거 막히고 그 다음에 그 외상점은 다 지금 문 닫게 되고 네. 중국이 코로나로 이제 딱 문이 닫히면서 네. 4년 전부터 나라가 완전히 외화상점도 이제 문 닫게 된 정도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국가 위기가 온 겁니다. 네. 그거 이제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생활 수준은 굶어주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하고 네. 하니까 통제하는데 제일 문제가 통치 자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권 유지해야 되는데 이 꼭대기 20%를 이 돈 정치를 해오던 놈이 그렇죠. 예, 김정은이가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는 20%한테는 무슨 배급도 주고 선물 정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데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호재를 만난 거죠. 야, 이 맨위에 있는 이 지금 이 20%는 네. 이 정권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고 기생충이면서 이거 정권을 나눠 먹는 사람들. 나눠 먹고 네. 그리고 여기 너무 우리 강진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 20%라는 게 다 3대 세습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양 외국어
그 학원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학교 뵀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부장을 하고 최선희는 제 2년 후배고 태영호 전 의원은 같은 학급인데 지금 외무상하고 최선희가 제 2년 후배고 제가 많이 같이 출장도 다녔는데 오빠 하면서 하고 제가 또 총학생 회장까지 했으니까 이용호 이용호 외무상은 제 담당 과장이고 과장 국장 부국장 다 하고 마지막 부부장 한 사람인데 지금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명재라고 김정일이 비서실장 3층 서기실 비서실장을 28년을 한 사람이에요. 다 이런 자녀들이 지금 김정은이와 똑같이 3대 실습 받은 사례. 3대 실습 그대로 이어가니까 이 꼭대기는 20%가 죽기 살기를 김정은 체제를 지키자고 성세가 되고 방패가 돼서 지금 지키던 게 이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도 없고 그냥 이제 정치 자금이 없으니까 정치 자금. 이게 선물 정치를 못하지 뭐 하니까 거기다가 장성택 처형 이후 이 못 살고 굶어 죽는 이 모든 그 책임을 간부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둘 꺼내가지고 끌어내서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청산합니다. 처형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너희들이 굶어 죽게 일반 백성들한테 굶어 죽고 아사사생인 거 이것들이 꼭대기는 20%가 인민을 위한 나의 정책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타락해가지고 제 딴짓만 하고 부패돼가지고 지금 너희가 굶어 죽게 됐다 해서 하나씩 끌어들여서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온 외교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리용호 외무상도 온 가족이 다 지금 하노이 그 연대적 책임지고 또 무슨 내적으로 뇌물 관계 이런 걸 해서 외교부가 중앙당 검열 집중검열 6개월을 받고 그 연대적인 책임지고 정치검증에서 가족이 다 갔어요. 다 가가지고 지금 정치범 리용호 가족이 이명재 아들이라는데도 김정일이 비서실장한 이명재 아들도 지금 갖다 잡아였고 그리고 한성혈이라고 뉴욕 대표도 하고 조미회담 핵회담 부단장 하던 김계관의 단장과 부단장 하던 중앙 외교부 부부장도 처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가 다 지금 무너지는데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통제불능이 되는데 돈이 모든 게 돈이 없고 돈 정치라던 게 지금 코로나 삼중고를 겪으면서 제재, 코로나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경제 파탄으로 하면서 그런 찰나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진 겁니다. 지금 1년 전에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김정은한테는 완전히 호재가 닥쳐온 그렇죠. 이거는 기뻐할 일이네요. 이 김정은한테는 엄청난 호재인데 이거 북한 체제를 살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운명의 호재가 지금 김정은한테는 닥쳐와가지고 여기에 총 국가적으로 지금 집중할.